2022년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잡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자신의 감정이나 타인의 입장을 명확히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대인관계 문제 감소와 정서적 안정에 기여한다고 합니다. 공감 능력, 인지적 유연성 등도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발전하며 정서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업무 외에 친구와 얼마나 자주 대화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존재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저번 주 에피소드 업로드를 한 주 쉬어갔다가 이제 김용 씨와의 에피소드를 업로드했었죠. 이제 저번 주에. 그랬는데 아무래도 매주 주제를 정하고 사실상 편집을 하면 1시간 조금 넘는 시간이 나오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녹음을 할 때에는 2시간을 넘게 녹음을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그랬던 것이 사실 좀 부담이 되어서 앞으로는 한 주는 기존에 진행했던 것처럼 주제를 잡고 좀 더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어떤 논의 아닌 논의, 그리고 컨셉에 맞춘 주제에 맞춘 대화를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올라간 다음 회차에 그 주제를 같이 논의한 게스트분과 잡담을 나누는 그냥 소소한 저희들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아무래도 저도 편집하는데 좀 더 부담이 덜하고 그리고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잡담 게스트는 이제 직전 에피소드에 같이 방콕 여행에 대해서 녹음을 진행했던 김용 씨입니다. 네, 김용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잡담을 처음에 딱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그전 에피소드가 김용 씨였었기 때문도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좀 가볍게 올릴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필 직전에 이제 방콕 여행을 녹음한 게 김용 씨고 저랑 김용 씨는 평소에도 되게 소소하게 잡담을 많이 나누는 사이였다 보니까 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얘기 나누는 거를 편하게 편집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우, 감사하죠.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보통 운파님이랑 얘기를 하면은 한 3시간은 그냥 계속 쉬지 않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계속 저희들이 이제 주제가 바뀌면서 계속 대화가 맞아요. 또 다른 대화를 낳게 되고 뭐 "이거는 어떻냐? 저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너 이거 본 적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맞아요. 운파님한테 "나는 괜찮은데 너 이거 편집 괜찮겠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었죠. 그래서 맞아요. 다행히 또 운파님이 이 모든 이 우리의 긴 이야기를 잘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아주 자신감에 차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아주 부담 없이 편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으로 이제 퇴근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3시간씩 통화를 하더라도 컨텐츠를 안 뽑으면 30분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워낙 신변잡기적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 뭐 그렇긴 하죠 사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냥 길게 평상시에 얘기하듯이 원래 평상시 통화하듯이 뭔가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편하게 얘기하고 이제 그런 부분은 그냥 바로 통째로 드러내면 되니까 해서 이제 네네. 그렇게 좀 살릴 만한 부분은 살리고 버릴 부분은 버리고 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용 씨랑 잡담을 나눌 때 무슨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제가 각을 잡고 영화 퀴어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영화 퀴어. 제가 먼저 봤었죠 사실. 맞아요. 근데 이 주제를 각 잡고 얘기하기에는 생각보다 폼이 많이 들 것 같아서 아, 김용 씨랑 잡담으로 이걸 한번 좀 털어버리면 좀 기분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퀴어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좋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르로서의 퀴어 무비를 사실 막 챙겨 가지고 보는 편은 아닌데 그렇죠? 공교롭게도 제가 이제 가장 너무나도 애정에 맞지 않는 영화가 사실 태양별인데 네. 태양별이가 사실 약간 좀 동성애적인 그런 요소들이 쪼끔씩 이제 섞여 있는 영화잖아요. 그쵸. 코드가 조금 있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저는 뭐 어떤 영화가 이제 좋냐고 물어봤을 때 태양별이 얘기는 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운파님하고는 이제 다양한 얘기를 하다가 이제 태양별이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영화 퀴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좋아했었던 분과 함께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되게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네. 아무튼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고 서로 각자 네. 집으로 갔었습니다. 운파님한테 "아 내가 이런 영화를 봤는데" 제가 그전에 얘기를 했던가요? 내가 이 영화 볼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얘기했었어요? 네. 아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이 고대해 가지고 네. '아 내가 왜 이 영화를 봤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또 이제 이런 다양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들에 대해 가지고 운파님한테 좀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왜냐하면 그 키어라는 영화에 저는 어느 정도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태양별이처럼 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건 줄 네. 알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닌 거예요, 키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그래 내용은 맞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쵸. 근데 감성이 좀 너무 다르지. 내용 자체가 너무 다크해 네. 가지고 저는 이 영화가 도대체 뭘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며 음. 또 이런 영화에 이제 숨겨져 있는 여러 이제 네. 떡밥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네. 들었었고 더불어 이제 좋아하는 분과 똥이 나 가지고 뭐 "아 이 영화를 내가 왜 봤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운파님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이 얘기를 하니까 운파님이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이제 친절하게 알려줬었죠. "상영관이 별로 많지가 않다.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고. 그쵸. 너랑 가까운 곳은 아마 어디 영화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가지고 운파님이 맞아. 며칠 안 돼 가지고 봤는데 저랑 완전히 상반된 반응으로 얘기를 해 네. 가지고 제가 쪼끔 '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서로 평가가 너무 달랐죠, 영화를 보고 나서. 네 그렇죠. 그래서 김용 씨가 그거 보고 나서 이제 애초에 약간 썸 타던 관계가 그 영화를 기점으로 쫑나기도 했었고, 사실 그 영화 때문에 쫑났다고 하기엔 약간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뭐. 뭐 여러모로 타이밍도 겹쳤고 하필 콘텐츠 같이 소비한 콘텐츠도 좀 그랬었고 네네.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김용 씨가 저한테 이 영화를 추천해 주면서 얘기했던 게 "만약에 보게 되면 절대 연애를 하거나 썸을 타거나 어떤 꽁냥꽁냥한 그 게이와 보지 마라." 네 제가 그렇게 라고 얘기했었죠. 예. 네 추천을 해 주셨죠. 근데 저는 오히려 사귄 사람이랑 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연애의 전선이 흐르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그 사람이랑 같이 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일단 이제 여기부터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미리 얘기를 깔고 갔어야 됐는데 이제 스포주의입니다. 퀴어라는 영화 이제 아직까지도 상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루카 구아다니노라고 하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만든 감독님이시죠. 이제 그분이 만든 퀴어라는 영화인데, 이제 주인공이 저희 이제 007로 유명한 데니얼 크레이그 씨랑 듀리 스타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내용이 좀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이번 에피소드는 과감하게 스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만약에 뭐 스포돼도 상관없다 아니면 나는 봤다라고 하시면 재밌게 얘기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 영화를 꼭 보고 싶은데 이 호모 둘이서 이 얘기를 나누고 있네 하시는 분들은 스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평가가 갈리는 장면, 가장 극명하게 평가가 갈리는 장면은 제 생각에는 저희 3장, 그러니까 좀 괴기스러운 환상을 보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 대한 감상이 아마 서로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기 직전에 그 장면에 대한 평가도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김용 씨랑 온파인 저랑.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 엔딩 관련해 가지고 네, 제가 가장 의문이었던 부분은 좋아요. 과연 얘기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능력을 가졌을까? 이 생각이 저는 음, 들었었어요. 그래서 네. 만약에 자기들이 원하던 그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 엔딩 자체가 새드 엔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해했어요. 결국에 그게
함께 있는 거를 상징한다는 느낌이었구나.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 가지고 맨 네. 마지막에 그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환상을 다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씬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면서 '아 과연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원하던 그 능력을 얻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동시에 좀 불쾌감이 들었던 거는 고독사한다는 해석이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어 그 부분도 있죠. 예. 왜냐하면은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회색빛 맞아요. 회색빛 도시에서 홀로 이렇게 있는 모습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제 회색빛 도시 안에 있는 그 씬에서 약간 그 아주 찰나의 장면만 이 두 사람이 전에 같이 있었던 장면을 이제 오마주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앞서 얘기했었던 이제 이 능력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이 두 가지를 따라 가지고 해피 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 엔딩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제가 퀴어 영화를 보고 나서 감정적으로 아직까지도 계속 힘들거든요. 제가 감정적으로 좀 힘든 이유가 지금 깨달았어요. 사실 제가 감정적으로 힘든 게 뭔가 상황적인 거나 '날씨 때문에 체력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나한테 이런 영향을 끼친 요인들이 몇몇 개가 되게 자명하기는 몇몇 개가 보이기는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트리거를 못 찾았었는데 저의 생각에는 퀴어 영화가 저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 정도로요. 역시 네. 프로 F. 왜냐하면 저는 퀴어 영화를 너무너무 좋게 봤었던 게 결국 고독사로 묘사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영화 진행 스토리상 이제 유진이는 정글에서 사라지거든요, 헤어질 때.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 오래된 그 멕시코 동네에 오랜만에 돌아왔을 때 친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유진이라고 안 하고 그 유진의 성을 얘기하면서 걔는 뭐 너 찾으러 뭐지? 뭐 중고차를 팔러 어디 간다던데. 그러니까 너가 있었던 데로 갔어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유진이랑은 잘 안 됐어요. 잘 안 됐고 그 마지막에 죽는 건 고독사를 상징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마지막에 죽음을 되게 외롭고 고독하고 되게 긴 롱테이크 씬으로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젊었을 시절 사랑했던 유진의 모습과 서로 포개어지는 모습이 환상적으로 약간 좀 일루전처럼 나타난단 말이죠. 음음. 근데 저는 그게 죽음의 순간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존재성을 느끼면서 어떤 그런 추억을 회상하면서 죽는다는 걸 나타냈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그 말인즉슨 결국 고독사가 맞기는 하다. 그리고 모든 게이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주변에 아무도 없이 쓸쓸히 나 혼자 죽어가는 그 상황을 너무 자명하게 잘 표현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인 우리 다니엘 씨는 죽음의 순간 본인이 가장 사랑했던 남자를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한다는 상상을 하면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본인이 힘들 때 체온을 느끼고 싶어서 억지로 막 발을 이렇게 얽혔었던 그 순간에 오히려 자기의 상상 속에서 유진이 먼저 본인을 이렇게 안아주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 이 사람은 죽으면서도 사랑을 느끼면서 죽었구나.' 하면서 '나는 차라리 내가 고독사를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 누군가와 사랑을 했던 걸 떠올리면서 추억하면서 죽을 수 있으면 행복한 죽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피엔딩하고 뭐 운파님이 말하는 이제 해피엔딩하고 뭔가 약간 결이 비슷한 듯 완전 다르기는 하네요. 저는 맞아요. 그 장면 보면서 한 가지 또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운파님한테 "내가 영화 보고 나서 딱 들었던 생각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라고 해서 그냥 정리를 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남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어요 그때. 맞아요. 예. 근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사실 드류 스타키 배우가 맡은 역할이 사실 이렇게 마냥 선역은 아니에요. 선역은 아닌 당연하죠. 느낌이고 되게 그쵸. 자기 이익이나 이런 거에 이제 뭐 영특하게. 예 맞아요. 또 이렇게 그런 자기 이익을 잘 쫓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맞아요. 그런 사람을 과 이제 함께
뭐 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자기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그 사람이 맞아요. 유진이라는 거잖아요. 저 이 부분은 듀스타키라는 저는 거죠. 약간 슬프게 느껴지네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영화에서 진짜 저는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영화상으로 네.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이 다니엘 크레이그 씨가 유 유진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부분에 손을 대서 거기에 의존을 하게 되는 그런 걸로 저는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잠시만요. 때문에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약물 의존. 오케이. 네, 일단은. 그래 가지고 이제 영화 극이 진행이 됨에 따라 가지고 뭐 두 사람의 이제 관계가 사실 되게 입체적으로 변하기는 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순간 앞부분은 뭔가 다니엘 크레이그 씨의 되게 이입이 됐어요. 그 묘사가 되게 변태 같은데 그 변태 맞아요. 같은 묘사가 추잡하죠. 네. 진짜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맞아. 너무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 사랑하는구나. 그래 가지고 그런 이제 변태적인 묘사를 보면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유진을 좋아하고 있다는 거를 계속 표현하는데도 불구하고 유진이라는 애는 곁을 내주지 않는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왜? 근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그다음번에는 이제 유진에게 쪼끔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 크레이그가 그 역할 이름이 뭐였냐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 가지고 기억이 안 나 가지고 잠깐 잠시만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자. 리. 근데 리라는 이름 잘 안 나와. 리. 예, 리. 윌리엄 리라고 하네요. 윌리엄 리. 다니엘 크레이그 씨가 맡은 그 윌리엄 리라는 그 캐릭터가 네. 유진한테 제의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해줄 그쵸. 테니까 너는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면 돼." 여행 가니까 몸만 와라. 네. 그래서 유진이 따라갑니다. 따라가는데 그 따라가서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 줘야 되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폭발해 가지고 이제 후드를 맞잖아요, 리가. 아침을 먹다가 맞잖아요. 네. 그 장면도 너무나도 이해가 됐었고 그거 장면 보면서도 진짜 역시, 역시 '남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리가 밀처짐을 당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밀처짐이라기보다는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약간 폭력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뭐 그런 거 맞아요, 맞아요. 말고는 지금 아마 대화한 목록을 뭐라고 했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좋습니다. 네. 두 가지를 남겼네요 제가. "저렇게 늙지 네. 말아야지." "남자도 아 남자 잘 만나야 된다." 두 가지를 제가 남겼네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운파님한테 보냈던 메시지가 "애인이랑 볼 영화는 아니야. 너무 기괴하고 느낀 점을 총정리하자면은 저렇게 늙지는 말아야지. 그리고 남자도 남자 잘 만나야 된다. 플러스 맞지. 담배 피우고 싶다." 맞죠, 맞죠. 담배를 너무 맛깔나게 피죠, 영화에서.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비흡연자인데 담배 생각이 진짜 나더라고요. 앞부분이 특히 그 사람을 되게 맞아요. 심란하게 하는 그런 묘사들이 많아요. 내가 누군가를 짝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를 정말 좋아할 때 느끼는 그런 네. 감정들을 굉장히 변태적으로 잘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쵸, 보는 그쵸. 마음이 덩달아 심란해지고 '나도 담배 한 대 피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이제 남자가 남자를 잘 만나야지 거기서 아마 저랑 평가가 갈리기 때문에 감상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게 음. 폭력적으로 느껴지지가 않았던 게 사실 유진이라는 캐릭터 자체는 나이가 어리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치의 밝은 사리의 밝은 친구임에도 임과 동시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뭐였더라? "정신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식의 그 환상에 빠졌을 때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3 예. 장에서 한창 이제 괴기할 때 나오는 말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퀴어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퀴어가 아니라고.
근데 그게 결국에 유진이를 네네. 관통하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유진이는 그런 부정기를 겪고 있는 캐릭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 그래서 뭔가 섹슈얼한 걸 하긴 하지만 너무 이제 리가 적극적으로 했을 때 "아 씨 그만 좀 해. 그만 만져." 하니까 이제 리가 "그치, 그치. 우리는 이제 일 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하기로 했지." 약간 이런 식으로 횟수를 정하거든요. 이제 그랬던 게 사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리한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느끼긴 하지만 본인을 부정하는 과정에서 파트너도 같이 부정하는 흔한 그 실수를 범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글에서 제 생각에는 그 서로 텔레파시를 할 수 있는 약물을 찾으러 가잖아요. 그 여자 네네. 박사님께서 그 유진한테 가서 얘기하죠. "너 좀 더 머물다 가라. 너 어젯밤에 너의 모습을 봤어야 됐다. 정말 엄청났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을 했을 때 뭔가 리랑 유진이 서로 합쳐지는 뭔가 합일되는 그런 괴기스러운 영상을 연출했던 게, 저는 서로 약에 취해서 뭔가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서적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막 그 음. 리가 그 마법의 식물 막 그거를 찾으러 간다고 했을 때 그 식물학자가 "당신이 원하는 능력은 찾을 수 없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너가 그 약물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는 거울을 보는 것뿐이 안 된다. 당신이 기대하는 능력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서 기원을 생각해 보면 결국 둘 다 본인 스스로가 퀴어라는 사실을 직면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약물을 함으로써. 근데 결국 그 말하는 대사는 "근데 우리는 퀴어가 아니야. 근데 너는 퀴어가 아니야."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그다음 날 사라져 버림으로써 본인이 결국 끝까지 디나이얼 해 버린 거를 전 나타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저는 디나이얼 하면서 상대방한테 상처 주는 사람들을 용기가 없는 위선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본인도 사랑을 느꼈고 상대방한테도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신체가 잘 반응을 했는데, 그런 것들조차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억압받는 사회에 순응하는 나약한 자들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왜냐면 제 스스로도 디나이얼기가 좀 길었었고 그거를 순응하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물론 사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잘 알기는 하지만, 그랬을 때 타인과 사랑을 나눔에도 불구하고 타인조차 거부해 가면서 본인을 거부하는 거는 좀 '배려가 부족하다. 너무 이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유진이는 그냥 어리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달코 다른 아편 중독자가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큰 액션을 취하고, 그러니까 원래 항상 약간 술집에 가서 그 원나잇만 하던 약간 망한 인생의 표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시궁창 인생을 살던 사람한테 엄청나게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큰 모티베이션이 되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추잡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행동에 옮기게 하는 에너지를 줬던 사람이 결국 유진이기 때문에, 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랑을 느끼게 해준 유진이 정말 감사한 존재지 않나. 그리고 심지어 죽음에 이뤄서 고독사를 하는 그 순간조차도 본인의 곁에서 온기를 나눠주는, 그러니까 온기를 느끼는 사랑하는 대상, 추억하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비록 그는 결국 디나이얼을 하고 떠나갔지만 사랑을 느끼게 해줬다는 것만으로 사실 감사한 거죠. 음. 그런 추억을 선사해 준 것만으로도 맞아요. 충분히 소중하고 감사한 저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유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었어요? 와, 처음 1 장에서. 일장에서 저 와 개 섹시하다 진짜. 저는 사실 맞고 외모에 압도당해서 그쵸. 그 이후로 계속 그 유진이 입은 옷 찾아보고 막 그랬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결국 찾아봤었죠. 찾았거든요. 결국 입어 봤는데 그 자라에서 먼저 비슷한 실루엣에서 입어 봤는데 제 체형상 소화할 수 없는 안타까운 옷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었고, 어쨌든 네 그냥 1 장에서는 정말 완전 리한테 감정이 입되면서 봤죠. '와 정말 섹시하다. 음. 정말 매력적이다.' 그래서 그 이후로 드류 스타키라는 배우를 디깅했었는데, 제가 사랑한 건 이 퀴어에 나오는 유진이라는 드류 스타키를 좋아한 거지 드류 스타키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 드류 스타키가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 묘사되는 모습이 굉장히 섹시하고 아주 관능적인데 맞아요. 배우분은 오히려 약간 좀 그냥 털털하죠. 수더분한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저도 처음에 그
유진의 모습에 엄청 압도당해 가지고 네. 처음에 딱 첫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아 그 리가 유진이 너무나도 매력적이니까 유진은 이성애자인데 이성애자가 단순히 이제 퀴어인지 아닌지 이런 게 자기가 욕심이 나니까 '일부러 이 사람을 퀴어로 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아 계속 이제 리가 이렇게 찔러 볼 때마다 유진이 이렇게 순순히 응해 가지고 같이 술도 마시고 뭐 같이 맞아요. 게이 클럽도 가고 뭐 사교 모임도 가고 이러는 걸 보고 '그냥 단순히 관심이 많은 건가?' 이 생각을 했다가 그 뒤에 이제 생각이 약간 쪼끔 이제 운파님이 했던 말처럼 '이 사람이 유진이 부정기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그쵸. 됐죠. 예.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그리고 두 예. 사람이 합니다. 그럼요. 침대에서. 아주 뜨겁게 하죠. 근데 이래서 사실 저는 이게 50 년대 배경인데 일단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속을 안 비우고 그냥 바로 하잖아요. 근데 1 장에서는 사실 학문성교를 하지는 안 했죠. 않잖아요. 예. 그래서 1 장은 서로 그냥 이제 물빨만 하고 예예네네. 1 장은 그렇게 그리고 나 가벼운 예. 성관계를 하고 성접촉이 있었고 2 장에서 하지 여행 않아요? 가서 예 여행 가서. 네 여행 가서 그 여행 가서 그 장면은 진짜 개인적으로는 해피투게더라는 장국영이랑 양조위가 나온 해피투게더라는 영화 앞부분에 배드신이 있는데 그 배드신 네. 다음으로 섹시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게 섹시하다는 평가도 있고 너무 추잡스럽게 묘사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특히 그 둘의 키스라든지 이런 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좀 징그러웠다라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충분히 뭐 '이게 야동이 이게 외설이야 예술이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외설적이지는 않았었고 저는 나름 그쵸. 괜찮았었어요. 예. 저도. 뭔가 너무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상징적으로 나타내지도 않고 적당히 잘 타협해서 되게 아름답지만 직설적이게 묘사를 잘했다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노출도 없이. 그쵸. 엉덩이는 노출되잖아요. 엉덩이 노출은 그렇다 쳐도 이게 직접적으로 뭐 성기가 노출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저는 그쵸. 실루엣만 나오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맞죠, 했었어요. 예. 맞죠. 자 사실 엄밀히 말하면 드루스타키의 사이즈는 다 나올 정도였긴 했는데 윤곽이 이렇게 빡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사실 저는 그런 성행위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너무 좋았었던 게 일단 그 키스를 할 때 혀의 움직임도 너무 잘 보여줬어요. 근데 그랬을 때 그 혀의 움직임도 자세히 보면 제가 봤을 때 느꼈던 거는 리가 되게 적극적으로 키스를 리딩해 나가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 키스 씬에서조차도 뭔가 전반적인 관계도를 너무 잘 보여주지 않았나. 더 적극적인 사람이 더 많이 움직인다. 그쵸, 그쵸. 그런 거였고 사실 그리고 유진이는 아직 경험이 없는 뭔가 디나이얼 단계에 있지만 호기심을 느끼는 상대 역할이었기 때문에 소극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가만히 있진 않거든요. 또 어린 힘으로써 적당히 또 잘 치면 이게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그 움직임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참 흐뭇했다 보는 내내. 아 저는 연출했던 것 중에서 깜짝 놀랐었던 거는 남자 몸은 안 나오는데 남자의 음부? 남자 음부라고 해야 되나? 남자의 이런 네. 네. 상 성기. 성기는 안 나오는데 여성의 그게 나와 그 가지고 성기는 노골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좀 징그럽게 나오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는 쪼끔 놀랐었어요. 그게 그리고 음. 약간 환상적인 그쵸. 장면이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기괴하게 그렇게 묘사됐죠. 그런 장면이 나와 가지고 저는 '아 이게 도대체 그때까지는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그런 생각을 음. 계속 했었어요. 아직까지 이 영화가 '왜 키어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영화 스토리 자체나 뭐 그런 연출이 연출이나 이런 게 너무 좀 기괴했어 가지고 이상해서. 그래서 이 '퀴어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죠, 맞죠.
그냥 그 이상하다, 별나다라는 뜻의 퀴어라는 뜻도 있으니까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두 가지 의미를 전부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말씀이신군요. 예. 네네. 맞아요. 맞죠, 맞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퀴어가 OTT로 풀리면 꼭 다시 N회차 관람을 하려고요. 사실 영화관 자체가 제가 머무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너무 멀리 있어서 저는 솔직히 이 영화는 정말 여러 번 보고 싶어요. 콜 미 바이 유 네임도 한 3번 봤거든요. 저는 한 번으로 저는 이게 영화 한 번 보고 나면은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어 가지고 네네. 저는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사실. 맞죠. 개운한 그런 마무리도 아니고 뭔가 좀 그럼요. 이 정말 태양베리처럼 막 이렇게 절절 끓는 이 그런 엔딩도 아닐 뿐더러 해피 투게더처럼 맞아요. 이렇게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또 전에 내 사랑했던 사람이 잊혀지는구나. 이런 식으로 위안이 되는 내용도 아니어 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은 못 볼 것 같아요. 예. 정말 직시하게 되는 내용이죠. 네. 고독사. '저렇게 죽으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네. 접근을 하게 해야 되느냐. 아하. 예.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나는 추잡스럽지 않았는가. 나는 음음.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이제 추잡스러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자면 그가 추잡스러웠었던 게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또 밀어붙이는 데에서 추잡함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을 표현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건 좀 이렇게 우당탕탕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너무 사랑하는 게 보이니까 오히려 좀 예뻐 보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어리숙한 모습이 좀 예뻐 보이는데 그 본인 마음을 못 이겨서 상대방한테 피해를 끼치는 뭔가 상대방이 좀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밀어붙일 때에 추잡스러움이 발생하지 않나. 심지어 혼자 있을 때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같이 굉장히 있을 많은 때. 사람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렇게 자기 이제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밀어붙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맞아요. 막 진짜 내가 다 민망하고 어디 숨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공감선 수치가 확 올라오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다음 에피소드는 아마 아사님이랑 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그때 이제 플러팅의 기술도 좀 얘기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할 음. 것 중에 하나는 본인의 마음은 솔직하게 얘기하되 상대방의 반응까지 내가 뭔가 컨트롤하려고 하지 말아라가 사실 저는 플러팅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의 것과 나의 것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게 좀 더 멋있는 관계성을 성립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영화 퀴어 영화에서 추잡함이 발생하는 부분은 그 선을 넘는 순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 근데 싶습니다. 또 이렇게 제가 느낀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원할 때 마다 선을 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도 정말 많이 참고 있고 정말 그쵸. 이성의 끈을 맞아요.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뭐 네. 술을 술에 마시고 만딱 취해 사고가 가지고 난다든가 이렇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마냥 그 리의 행동을 미워할 수는 없어요 사실. 만약 미워할 수는 정말 없어요. 이해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내가 정말, 정말 그쵸, 좋아하는 그쵸.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맞아. '저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는 솔직히 못 냈던 것 음.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그래서 같아요. 네. 예 그랬었죠. 예. 네. 지금도 무수한 그러고 과거로 있고. 봤을 때 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러네. 또 김용 씨는 더더욱더 리한테 감정이입이 많이 됐었겠다. 네 많이 됐어요 진짜. '나도 저렇게 해 봤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참 네. 안타깝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 현실적으로 가장 마음이 심란했던 포인트는 일단 고독사 엔딩이 맞아요. 근데 그걸 영향 주는 과정이 좀 달랐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제가 그 옛날에 뭐 심리 상담 같은 거 받을 때도 그렇고 가장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라는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하면 항상 두려움이 먼저 떠오르는 성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저의 그런 기질이라서 이제 그거를 너무 슬프게 마지막에 묘사를 한 장면이 저의 심금을 울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관계성에 대해서 정립을 하거나 아니면 연애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 저의 메인 핵심 코어는, 그러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 함께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의 필요성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에 그거를 가장 이제 냉철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아름답게 묘사했죠. 그래서 그 드넓은 공허한 우주 속에서 혼자 고독하게 존재하는 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죽음까지 가거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던 게 '아 그렇구나. 나는 결국 저렇게 고독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랬을 때 나는 그 고독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나의 외로움을 무언가로 채우거나 어떻게 해소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뭔가 음파님이랑 되게 생각이 달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이제 깊게 생각했던 부분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마음에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죽음은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겁이 많거나 그런 편은 좀 아니어 가지고 네네. 고독사보다는 그 앞부분 내용이 '아 어떻게 음. 하면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났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하지?'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있다. 이러면은 맞아. 저는 '아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맞죠.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마음에 드는 사람과 저렇게 여행을 가 가지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한 가지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음. 들었었어요. 맞죠, 맞죠. 상대도 뭐 피곤하겠지만은 상대가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미안한 감정도 어 들고 또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로가 더 올 것 같거든요 저는. 맞아요. 또 내 마음은 이제 애끓는데 나 때문에 상대방이 또 피곤하고, 근데 또 그런 상대방을 가만히 놔둘 순 없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여러 생각을 하게 했던 게 바로 이제 그런 순간순간의 이런 장면들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제가 이 퀴어를 보고 이제 퀴어를 본 다른 분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의 꿈은 리아였거든요." 아 네네. 그 말이 뭐냐면 사실 이게 영화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영화 배경상 사실 리는 아편 중독, 되게 오랫동안 아편을 중독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아편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배경이 있는데 아편 중독자가 몸이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그리고 맞아요. 나이가 들었는데 그렇게 잘생길 수가 없어. 맞아요. 다니엘 크레이그가 인기가 없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그는 늙어도 참 잘생겼더라. 섹시하더라. 맞아. 무조건 옆에 누군가 있을 그런 느낌이고 아유 진짜. 맞아, 맞아.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가면은 오히려 더 우울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맞죠. 진짜 힘없고 약간 등 살짝 굽고 아편축자분들이 보통 이제 이빨이 이가 별로 안 좋거나 아니면 이제 엄청 마르셨잖아요, 대부분 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리라고 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이게 중간 스토리상 운동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아편 중독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일 밤 술을 마심에도 그 정도 체형이 유지되려면 그는 분명히 젊었을 때 몸이 엄청 좋았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계속 운동, 그 영화 배경상 50 대 60 대가 되더라도 운동을 계속 했을 것이다. 리가 작중에서 해군 부사관인가 장교인가 그렇지 않나요? 그랬나요? 사실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아 몸은 좋지 그래요? 않았을까요? 50년 아하, 되면은. 그래서 좋았구나. 맞네, 맞네. 아 그렇구나.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아 그래 운동은 정말 수건사업이다. 우리 죽을 때까지 운동해야 된다.' 늙어서도 저렇게 유진이라는 되게 핫한, 사실 그 게이 시 멕시코에 있는 게이 씬이 전부 다 주목하는 사람이 유진이었잖아요. 너무 매력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그쵸. 예. 근데 그 아이를 돈이든
그리고 어떤 섹슈얼적으로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그 나이 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섹시하게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몸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얼굴도 잘생겼고. 그러니까 돈, 몸, 얼굴 세 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맞아요. 예. 그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도 늙어서 저렇게 어린 영계를 꼬시려면 그러니까 사실 완벽히 꼬시지는 못했죠, 결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꼬시는데 어느 정도 성공은 했잖아요. 여행도 데려갔고 이제 서로 몸의 관계도 계속 이렇게 맺었고 심지어 이제 아편을 몰래 구입할 때 물론 과한 부탁이긴 했지만 유진이 도와주기도 했고 네 맞아요. 약 처방을 받을 때 도와주기도 했고 이제 그랬던 장면들 자체가 사실 저는 그게 결국 유진이 리를 사랑하는 모먼트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챙겨주는 모먼트. 그래도 이 사람을 아주 거부하지는 않는 그런 모먼트 말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이가 돼서도 저런 연계를 꼬시려면 그 삼박자 갖춰줘야 된다.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아.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그 네. 멕시코에 있는 그 게이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네. 이제 리와 비슷한 나이대인 사람들은 아주 여러 명 많이 있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리만큼 매력적인 사람은 없긴 했잖아요, 그 나이대에. 있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던 유진과의 여행이 가능했던 이유는 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춰서 있어서다. 재력이든 그럼요. 그럼요. 외모로든. 그럼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운동을 네. 꼭 하십시오. 돈도 많이 맞아요. 못 벌어 놓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 고독사라는 최종 종착점이 같아서는 안 되겠지만 결국 그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고독사 하기 직전에 그렇게 젊고 어린 남자와 사랑했던 걸 추억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은 리다. 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했던 게 그 나이 들어서 모든 걸 다 떨치고 갈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이 있어야 되고 그 어린 남자를 어떻게 보면 스폰한 거죠, 사실. 여행 가서 여행 그 몸만 오면 된다. 모든 걸 다 해줄게. 그래서 밥도 주고 숙식도 제공해주고 막 이렇게 다 해주잖아요. 네네. 그렇죠. 작중에서 그쵸. "너는 몸만 오면 돼." 맞아. 얼마나 멋있어. 저는 약간 여기서 운파님과 마음이 많이 이제 생각이 많이 갈리는데 네. 저는 리보다는 유진이 훨씬 더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까워 가지고 예 네. 저도 '나도 저렇게 된다면은 누군가 나에게 이제 저런 기회를 제공을 해 줄까.' 이런 생각을 음. 했었어요. 그럼 그걸 어쨌든 목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구미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운동하라고 지금 달성하셨나요? 이야기하시고 싶으신 거죠?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추구미에 그치지 말고 네. 오늘 갑자기 운파님이 저한테 네. 저기 DM을 뭘 보낸 거예요. 근데 네. 게시물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보고 '아 이 새끼 또 이거 운동 관련한 거 보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운동 관련된 거였었어요. 심지어 제가 맞아, 약한 맞아. 거 예 제가 약간 맞아, 맞아. 위태위태한 부분을 보였었던 거를 보내 줘 가지고 도움은 맞아요. 됐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거 무조건 김용한테 보내야 된다.' 이 게시글은 정말 그러니까 운동 그 조언에 대한 피드백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김용 거다.' 해서 바로 보냈죠. 그래서 제가 예 "너 이럴 줄 알았다. 근데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는 맞네." 이러면서 그냥 보고 말았습니다. 맞아요, 아무튼 맞아요. 예 그 퀴어라는 영화는 저는 딱 '애인이랑 내가 헤어지고 싶다.' 아니면은 내가 음. 오늘 굉장히 뭐 센티멘탈해지고 힘든 싶다. 일이 있어 가지고 음. 좀 이제 마음의 짐을 뭐 다른 덜어낸다기보다는 곳에 예 다른 곳에 시선을 뺏기고 네 싶다. 그러면은 퀴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리고 이게 음. 사실 게이와 게이와의 만남에 관련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그쵸? 일반 커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나이 뭐 연상 연하 뭐 남자가 음. 연상이든 여자가 연상이든지 간에 맞아요. 그 갭이 충분히 많이 예 나는. 충분히 인간이라면 누구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장르 퀴어라는 그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한 맞아요. 번쯤은 봐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묘사가 굉장히 그로테스크하니까 내가 그쵸. 만약에 어느 정도 그로테스크한 거 봐도 괜찮다 하면은 아마 최고의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화는. 맞습니다. 좀 난해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 직설적으로 좀 거부감이 드는 묘사들이 꽤 많이 있죠. 특히 신체에 대해서. 네. 신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묘사가 진짜 많은데 여기서 또 이제 약간 강한 스포주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기괴했었던 장면 두 가지 뽑으라고 하면은 제일 마지막에 네. 둘이 이제 그 텔레파시는 몸이 얻고 섞이는. 몸이 섞이는 그 장면이 음. 너무 기괴했고 그 바로 전에 네. 심장을 토하는 장면도 너무너무 어. 기괴하고 불편했어요. 되게 그 뽕알처럼 나오죠, 심장이. 약간 맞아요. 그게 막 달랑달랑거리면서. 저는 이제 개구리가 그 울 때 공명할 때 어. 나오는 그 맞아, 맞아. 울음주머니처럼 갑자기 입에서 그쵸. 확 하면서 팍 나오는데 튀어나오죠. 이게 맞아요. 너무 자연스러운 앞에 이제 그 연결되는 장면이 너무나도 일상적인 그런 장면에서 갑자기 그쵸. 그렇게 초현실적인 장면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네. 진짜야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맞아요. 기괴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그쵸.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 그렇군요. 저는 그 두 장면이 임팩트가 있긴 하지만 예술적으로 되게 뭘 나타내고자 했을까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그 충격적인 장면을 얘기를 들자면 저는 그 투명해지는 장면 있잖아요. 아 서로의 좀 이렇게 네네네네. 모닥불에 있을 때 네. 그게 약간 좀 짜치는 거예요, 연출이. 아. 그러니까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뭔가 묘하게 웃음이 나오는 묘하게 웃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묘사였기 때문에 그게 쪼끔 짜친다도 있었고 그리고 영화관인가 이제 서로 앉아서 그 리가 이렇게 환상으로 이제 막 쓰다듬고 싶어서 유진을 네네네. 이렇게 약간 오버랩되는 약간 좀 반투명한 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약간 살풋 웃음이 지어졌다. 뭘 연출하고자 하는지는 알겠지만 '연출이 좀 우스꽝스러웠다.' 근데 이런 저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장면 너무 이해가 되고 너무 진짜 저 같았었어요. 예. 아 나도 그래? 이렇게 어루만져 주고 하고 싶은데 싶은데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만지지 못하는 그 되겠지. 마음. 예.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맞죠, 맞죠. 그리고 맞죠, 맞죠. 저 이제 약간 다시 스토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두 사람이 유진이 정글에서 사라지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리가 다시 그 멕시코로 돌아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유진의 안부를 물을 때 저는 솔직히 그 장면이 끝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음. 그 뒤에 이제 웃고 그 끝낼 줄 고독사 장면이 알았구나. 나올 줄 어.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은 그 장면 나오는 거 보고 '아 영화 끝났구나. 좀 기괴해도 맞아, 맞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화네.' 이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그 뒤에 여운이 남네. 그 회색 도시 씬이 나오면서 '아니 이게 뭐야.' 맞아요. 그러면서 완전 멘탈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아까 김영 씨가 추천해 주셨던 것처럼 뭔가 일단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보지 말고 이제 뭔가 힘든 일이 있어서 더 힘든 무언가를 찾고 싶으면 감정적으로 타격을 받고 싶으면 보라고 하셨는데 일단 그 두 번째 감정적 타격 무조건 있다. 사실 이 장면을 너무 그러니까 남녀 상관없이 이제 이런 사랑에 대한 주제를 좀 더 생각을 해 봤을 때 확실히 누구나 이제 고독에 대한 두려움은 있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타격은 있는 건 맞는데 사랑하는 사람끼리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직시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반대예요. 네. 저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좀 더 좋은 영화를 보시고 어 음. 만약에 내가 이별했다. 음. 그럴 때 이 영화 보면은 오히려 위안이 될 것 같아요. '아 사람은 저렇게 누구나 음. 혼자가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렇군요. 그래요?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주제를 같이 공유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는 여기서 선 긋겠습니다. 저 같은 이공계열이긴 알겠습니다. 한데 예 운파님처럼 알겠습니다. 저렇게 예 심도 예. 깊은 이야기를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얘기만 해도 시간은 부족하니까. 로맨틱하다. 맞아. 사실 그래요. 제가 항상 요새 그
한 6월 달부터 계속 반성 주간을 갖고 있거든요. 약간 내 스스로를 좀 반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심도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매하게 쿨몽둥이 쳐맞아야 되는 이야기들 좀 덜 해야겠다. 좋은 말, 예쁜 말만 하자. 이런 반성을 항상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항상 하고 있긴 한데 쉽게 고쳐지지 않네요. 사람이라는 게 역시. 아, 원래 사람이 쉽게 고쳐주면은 왜 세상에 그런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예. 저도 저 맞습니다. 스스로가 안 맞습니다. 고쳐지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영화 볼 때 안 울었어요? 아, 저는 안 울었어요. 그래요? 저 저는 진짜 많이 그 울었는데. 눈물샘 자극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합일되는 과정도 보면서 울고, 어? 그리고 마지막에 고독사 하는 것도 좀 보면서 울었고. 그리고 왜냐면 제가 저는 딱 그 두 포인트에 울거든요. 하나는 그 디즈니 감성에서 약간 특히 저 라라랜드 보면서 울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약간 그러니까 주인공이 그 오디션 보는 장면에서 울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걸 딛고 일어날 거야 하는 그런 감동 서사에 저는 좀 많이 움직이고 막 음. 축복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볼 때도 좀 우는데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나 네네. 퀴어 코드 중에서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되게 깊은 심연을 보여주는 것들에서 좀 울어요. 아. 저랑 울음 포인트가 많이 달라 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저는 퀴어에서 울음 포인트는 없었어요. 저는 보통 뭐 보고 우냐면은 뭔가 저 저 이번에 가구야 공주 이야기 보면서도 처음에 울 뻔했는데 그 맞아, 맞아. 천진난만한 아이와 이렇게 그 약간 불교적인 관점인데 네. 뭐가 이렇게 온 세상 만물이 수레바퀴 돌듯이 이렇게 착착착착 착착착 이렇게 이제 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울컥했었고. 울컥해요. 예. 네. 아, 저는 왜 약간 그런 울컥하는 거죠? 철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아, 약간 마음이 많이 울림이 뭉클한 편이에요.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또 얘기하니까 또 다시 한번 영화 보고 싶네요. 또 뭐 볼 기회가 있겠죠. 저는 콜미 바이 네임은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꼭 보세요. 되게 일단 영상적으로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 빛의 표현이나 그런 감성들이 확실히 퀴어보다는 좀 더 아름답게 묘사가 돼서 좋았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재밌었다. 그리고 감정적인 여운이 지금 다시 얘기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직까지도 저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까지. 네, 맞아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퀴어 영화를 한 편 추천을 해 준다면은 어떤 거 추천해 주고 싶으신가요? So Call Me by Your Name. 콜 미 바이 유어 네임. 아, Call Me by 알겠습니다. Your Name. 일단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리고 음. 사실 스토리는 그냥 뻔해요. 뻔해서 뭔가 느끼기에 뭐 좋다, 뭐 연출적으로 뭐 아름답다 하는 건 좀 부족한데 그냥 예뻐서. 혹시 운파님이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운파님이랑 제가 그렇게 친하지 않았을 때 네. 제가 그때 운파님한테 관심이 쪼끔 있었을 때 물어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영화 가장 좋아하는지가 아, 질문지에 있었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뭐라 그때 대답했었어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재밌게 봤다고 저한테 얘기했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쵸, 그쵸. 거의 3 그렇겠다. 년 3 년도 전인데 아직까지 저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안 봤다. 맞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랬네. 뭐 언젠가는 보겠죠. 근데 이게 당장 봐야 돼라고 하기에는 좀 맞아. 사실 그때 똑같이 얘기했을 것 같아. 그냥 예. 예뻐서 예. 예쁘다고 영상미가 연출적으로 예쁘다고 예쁘다고. 얘기했었었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막 그리고 스토리적으로 추천을 드리자면 저는 케빈에 대하여를 케빈에 되게 대하여. 좋아하거든요. 아, 케빈에 저 대하여도 퀴어 영화인 거죠? 아니요. 그건 퀴어 영화 아니고 그거 보면 기분 되게 더러워요. 케빈에 대하여? 야. 케빈에 케빈에 대하여는 뒤틀려진 모성애에 대한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배경이 사이코패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이 사이코패스라서 총기 사건을 터뜨려요. 최종적으로 네네네. 클라이맥스가 총기 살인, 그 학교에서 총기 살인을 하는 그 총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석궁을 쏘는데 아무튼 아, 이제 그런데 약간 그 아이 마더 어, 같은 그런 내용인가요? 맞아 그런 느낌이에요. 아, 그 알겠습니다. 아이가 왜 비틀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 엄마 역할을 틸다 스윈튼 씨가 하고 그 사이코패스 역할을
그 사람이에요. 누구지? 그 범성애자라고 본인을 스스로 네네. 정체화한 친구 있거든요. 예, 그 사고 치신 분. 에즈라 밀러 맞아. 에즈라 밀러 네. 씨가 그 사이코패스 역할하거든요. 연기 참 잘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케빈에 대하여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좋아요. 일단 보면 기분은 더러워진다. 약간 근데 마더 같은 내용이면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해 네. 가지고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예, 에즈라 밀러. 좋습니다. 예. 혹시 우파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부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태양별이라는 네. 영화에 대해서 보셨나요? 아직 안 봤죠. 아직 안 봤죠. 태양별이도 안 봤고 그 해피 해피투게더. 투게더도 해피 투게더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내려갔던데? 해피투게더가 넷플릭스에서 내려갔어요? 없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해피 투게더 보려고 검색했는데 없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었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름도 있거든요, 해피투게더가. 아, 해피투게더 아직 있어요. 아, 아직 있어요? 좋아요. 그럼 예, 제가 검색을 해피투게더 잘못했나 봐요. 리마스터링. 예. 리마스터링 오케이 알겠어요. 조만간 볼게요. 해피 투게더 꼭 봐야 돼요. 그건 봐야 돼요. 장국영 씨가 나오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예, 해피투게더는 저는 양조위 때문에 꼭 봤어요. 제가 네. 양조위와 금속물을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예. 네네네. 그래서 태양별이도 꼭 보시고요. 근데 태양별이는 너무 길어요. 난해하잖아요. 그래요? 전혀 난해하지 않아요. 태양별이는 그래요? 예, '이거는 영화가 아니다. 이거는 문화유산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알겠어요. 근현대사를 그냥 빡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슬픈 내용의 영화입니다. 저는 엔딩은 알겠습니다. 가끔씩 생각나 가지고 아직까지 찾아봐요. 와, 그래요? 꼭 봐야겠다. 태양별이. 알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어떻게 보면은 잡담하자고 했는데 결국엔 퀴어 영화에 대한 얘기만 주구장창 하게 됐는데요. 근데 또 그게 맛이죠. 네, 아무튼 편집하기 쪼끔 힘이 드실 것 같긴 한데 네, 적당히 잘 드러내면 되니까요. 아무튼 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네요. 네, 근데 또 간만에 통화하니까 재미는 있네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우리 김용 씨랑 또 어떤 주제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또 조만간 또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어떠셨나요? 오늘요?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진짜 재밌게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좋습니다. 영화 본 거에 대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짧게 얘기는 나눴지만 맞아요.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 또 영화 몇 가지를 또 추천해 주셔 가지고 또 시간이 나는 네, 대로 또 열심히 또 찾아 가지고 또 영화 관련한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도록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앞으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주는 주제를 갖고 깊은 얘기를 그러니까 좀 정형화된 여태까지 진행했던 방식대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뭔가 가볍게 주제 없이 잡담을 나누는 방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주제가 잡힐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길이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격주로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런 진행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오늘 저희가 봤던 영화 퀴어에 대한 후기나 아니면 또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화가 있거나 거기에 더해서 우리 유진이가 입은 짧은 민소매 같은 반팔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저희 이메일 주소 gayreallife ga 숫자 2 realllife at gmail.com이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으로도 꾸준히 소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a 숫자 2 reallife로 검색하시면 또 인스타그램 아이디로 찾으실 수 있으니까요. 팔로우하시고 소식 받아보거나 아니면 DM으로 저랑 같이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매주 월요일 새로운 주제와 다양한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고요. 지금까지 존재한만으로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퍼였고요. 저는 김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